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144명이 늘어나 모두 97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도 어제 하루 144명이 늘어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 9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집계 이후에도 경북과 서울 등에서 추가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오늘 오전 발표될 확진 환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말이 많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이렇게 생기고 사망자들도 생기고 해서 되게 많은 경각심들이 생겨서 지금 저희 마인드 카페에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서 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안전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위험성을 못 느꼈는데 이 사연을 일단 보고 또 이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맞아요.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마스크도 잘 안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 회사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즘은 네, 잘하고 있어요. 손 소독도 하고. 네. 네,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다 조심하고 네. 조심하면서 읽어보시죠. 조심하면서. 너무 서럽고 답답하네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래저래 힘든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니 더욱 서럽네요. 정확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제 세미나 활동을 들으러 가게 됐는데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이 세미나를 신청했고 저한테도 어느 정도 필요해서 가고 싶었거든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면서 행사 현장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귀가 후에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아빠가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딘가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냐고 말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이고 동시에 성당에 있는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족들이 또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누군가가 사회를 보다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황당한 건 청년회 활동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저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심하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추가로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인데 면접 날짜가 잡히거나 취업 행사가 있어도 지금 상황에선 가기가 힘들고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제 삶은 제가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이 시국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네요. 맞아요. 이게 이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게 고민이 그냥 친구를 만난다 혹은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취업도 해야 되고 나는 종교 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아빠한테 또 가족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으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됐었어요. 근데 발목이 안 좋아서 이제 항상 한의원을 가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매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그게 경각심으로 많이 느껴지겠죠. 네. 그걸 계속 기사 보내시고 계속 뭐 이것저것 하지 말아라, 마스크 이런 어머니의 잔소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로 있다가 한의원도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에 제가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좀 지금 발목이 좀 심각한 상태여서 꼭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코로나 이 시국에 한의원을 가지 말아라 하는 게 어머니는 이제 제 상황을 몰랐던 것도 그렇지만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겠죠. 근데 결국에 싸웠어요. 결국에 싸우고 좀 조심하긴 하는데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사연 올리신 분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서 더 공감이 되시겠네요. 맞아요. 전문상담사분께서 달아주신 답변이 되게 많이 인상 깊었어요. 제목은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어 모두들 안심할 수 없는 시기에 마카님 역시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외출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가족들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으셨군요. 우선 마카님과 아버님과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가치 갈등으로 보입니다. 가치 갈등이란
가치가 서로 달라 충돌하는 것으로 당위적 방향을 제시하며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의 가치가 위험한 시기에는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라면 마카님의 경우는 바이러스는 관리를 잘하면 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판단이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아버님은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을 빗대어 훈계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마카님의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고 계시네요. 아버님은 아마 마음속으로는 코로나의 위험성으로부터 마카님을 지키고 싶고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일 아버님께서 마카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마카님이 밖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마카님도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면서 서로 소통하여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의견을 통합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가족은 가까운 만큼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때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속마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상처와 아픔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원하는 행복한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마음으로 공감받고 존중하는 데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때 비로소 나와 가족에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마카님이 지금 심정이 너무 서럽고 답답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국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서럽고 답답하고 숨막히고 근데 어찌됐든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고 있으니 서로 공감하고 조심하고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앞니를 좀 잘 보는데 앞니를 잘 보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항상 위기가 오면은 그거를 이제 발단 삼아서 기회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그 다음엔 좋은 일이 온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국이 너무 힘들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일이 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네. 네. 오늘 코로나 이번엔 안녕 코로나 할까요? 잘 가 코로나 빨리 잘 가 가. 코로나 빨리 가.